안녕하십니까?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이번 주가 6주차 강의가 됩니다. 6번째 강의 주제, 제6강의 강의 주제는 당초에 제가 안내 드렸을 때는 한옥과 수원, 화성 이렇게 안내를 드렸을 텐데요.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옥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수원, 화성은 다음 주차에 지속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그래서 한옥의 정의와 구조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옥의 과학적 원리와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요, 먼저 한옥의 정의와 그 구조, 그리고 한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한옥, 즉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한옥의 과학적 원리, 또 한옥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오늘 학습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세계 진출이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학이 베트남에 이어 미국과 알제리에 한옥을 짓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는 수십 채에 달하는 한옥 마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육중해 보이는 한옥 지붕을 크레인을 이용해 끌어올립니다. 사람이 끈으로 잡아당겨 기둥에 끼울 위치를 미세하게 바로잡습니다. 우리 전통 양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한옥을 지었습니다. 이곳 한옥 건축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앞으로 정자 주변으로 한국 홍보관과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시설이 한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한옥 수출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성사됐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알제리에도 전통 한옥 정자와 정원이 수출됐습니다. 지붕 공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건축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건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는 40여 채 규모의 한옥 마을을 짓기로 협약을 맺고 도면 작업과 목재를 깎고 다듬는 치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대표 관광지인 한옥 마을이 미국에도 생겨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채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채의 건물을 해서 복합적인 타운을 만드는 것이죠. 그 미국 문화 속에 한국의 문화가 이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번 지으면 최소 50년에서 100년을 사용하는 한옥이 해외 각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영상 같이 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한옥이 세계 각국에도 지어진다는 그런 이제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한옥에 대한 우수성, 또 한옥의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먼저 공부하게 되는 한옥. 도대체 한옥이란 뭘 한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한이죠, 그렇죠? 나라 한자. 대한민국의 옥, 집. 예, 우리나라 집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집. 그래서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조선집이라고도 한다네요. 한옥을. 그런데 이제 이 한옥은 통상적으로 뒤로는 산을 등지고 산이요. 예, 산을 등지고 앞쪽에는 물을 마주하면서 남쪽으로 짓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 선조들의 풍수지리 사상을 반영한 조선시대 전통 가옥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뒤쪽에 산, 앞쪽에 물. 그래서 배, 산, 임수. 배라는 거는 등을 의미하는 거죠. 등 쪽에는 산, 임수. 그리고 뭐에 임한다. 무엇을 면하고 있다. 물. 즉 뒤쪽에는 산, 그리고 앞쪽에는 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짓는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보통 이제 한옥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지형적인 특징 또는 도시 같은 데는 사실 반드시 그렇게 지을 수는 없지만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한옥은 바로 이러한 배산임수의 형태로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요 한옥 건물, 요거는 이제 강릉에 있는 선교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어진 이제 한옥 건물이에요. 실제로 여기는 살았던 집이기도 하고요. 뒤쪽은 얕지만은 얕은 산이고 앞쪽으로는요 경포 호수를 비롯해서 그리고 경포 호수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 하천을 갖다가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있는 배산 임수의 형태의 그런 이제 집입니다. 자, 이러한 한옥. 한옥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의 방식으로 지은 그런 이제 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그럼 어떻게 변천돼 갔을까? 역사적으로 조금 본다면은 뭐 아주 과거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구석기 시대 후반부터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즉 선사시대 그 무렵부터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이제 시작됐을 텐데 이 당시에 지어진 것도 우리 조상들이 지은 거니까는 뭐 한옥이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대략 이제 건축이 어떠한 형태였는지 확실하지는 않고요. 불분명한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움집, 그렇죠?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 뭐랄까 유적지 발굴을 한다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움집이지만 그 안에 또 온돌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갖다 갖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근교의 암사동 그 유적지 이런 데도 이제 움집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즉 머물 공간을 짓고 살고 그랬었던 것이 구석기 시대 후반부터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아주 원시적이지만 집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짓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략 신석기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 유적에서 확실한 주거의 흔적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 대강에 그래서 흔적이 발견되면서 그 대강의 그 개략적인 모습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초기 철기 시대라든가 이때는 중국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을 갖다 이제 받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초기 철기 시대니까는 이미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사 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기와나 또는 벽돌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한 흔적이 보이고요. 나무를 다듬어서 건축의 이제 재료로 부재로 사용을 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새로운 건축 양식들이 특히 중국으로부터 널리 이제 보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의 주류를 갖다 이제 형성을 하고, 오늘날의 한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태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삼국시대 그러면은 이미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기를 갖다 거치면서 신라가 통일을 하고 통일 신라 시대에 그때 이제 지어진 그런데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제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석굴암이라든가 또는 불국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벌써 뭐 통일 신라 시대 이때 이제 지어진 거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유사한 그런 이제 건축 양식들이 주류를 형성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고 또 지어서 그래서 생활해왔던 그러한 이제 한옥, 이것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그 사용된 자재들, 건축 자재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나무를 갖다가 소재로 해서 재료로 해서 그래서 주어진 경우는 이제 목조 건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조 건축은 주요 자재가 목재인 경우이고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물론 목재 건축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재만 쓰이는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돌이 쓰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벽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진흙이나 혹은 아니면 이제 흙을 구워서 만드는 그런 이제 벽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조 건축은 주요 자재, 즉 주로 쓰이는 자재가 목재인 경우이고요. 뭐 그 예로 우리나라의 주택이라든가 궁궐, 관아 또는 사찰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목조 건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재료를 무엇을 썼느냐에 따른 그런 이제 분류로 봤을 때는 토축 건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토축 건축인 경우는 흙토, 흙을 주요 자재로 한 그런 이제 건축인 것이죠. 흙집인 것이죠. 흙벽돌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축 건축.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구운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황토를 갖다가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은 붉은색 벽돌, 붉은 벽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흙 중에서도 환원을 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굽는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전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검은색류의 이제 그 전돌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흙을 빚은 다음에 구운 벽돌로 이제 구축을 이제 한 것이 전축 건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조 건축의 경우에는 주요 자재가 돌인 것이죠. 그래서 돌을 쌓아서 만든 건축인 경우에 석조 건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당초에 제가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이번 6강에 우리가 수원 화성까지 같이 이제 다뤄볼까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쭉 자료를 갖다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곽 건축인 것이죠. 예. 이때 성곽 건축인 경우에는 성벽이라든가 또는 성곽 내부에 그런 다양한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성벽의 경우에는 주로 석재 또는 흙으로 축조하기도 하고요. 흙을 갖다 이제 쌓기도 하고 일부는 또 우리나라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벽돌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기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제 성곽 내부나 성곽 위의 시설들, 이제 건물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목조 건축으로 보통 이제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게 되는 것이죠. 자, 주요 자재에 따른 건축물의 분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 조선시대까지는 대부분 주요 자재를 갖다 나무를 사용해서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목조 건축이 그런 경우가 이제 상당 수이고요. 또 나무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곧게 자라는 소나무, 소나무를 갖다가 이제 주요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을 했죠.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소나무 계통에 그래도 비교적 곧게 자라는 그런 이제 재료들을 많이 사용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주로 이제 자란 그런 나무는 그래서 이제 강원도 목재 그래서 특히 강원도 소나무 그런 의미에서 강송 뭐 이렇게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풍을 맞으면서 자란 소나무 이런 것들을
주요 목재로 해서 그래서 지은 경우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자재는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달에서 해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요. 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송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자라는 춘향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라는 이제 소나무의 경우는 춘향목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자, 바로 그러한 이제 소나무가 주요 건축 자재로 쓰였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도 늘 겪고 저도 겪고 있지만 겨울이 유난히 춥죠. 그래서 겨울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겨울을 갖다 잘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축물들을 갖다 이제 짓게 되는 거죠. 특히 뭐 기후로 보면은 온대 계절풍의 기후를 나타내는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추위가 심해서 겨울에 추위가 매섭기 때문에 이를 견디기 위한 건축 양식이 이제 발달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제 자랑하는 독특한 그런 이제 난방 방식인 온돌이 이제 한옥에 도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그 주거를 하기 위한 소규모 건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여러분들이 지리 시간 이런 때도 이제 배웠었지만은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지가 굉장히 드문 그런 이제 특성 때문에 산지 위주의 지형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그런 규모의 건축물을 갖다 이제 짓게 되고요. 또 낮은 단층을 갖다 단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건축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지은 사찰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단을 갖다가 몇 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든가 또는 산지 쪽에 지은 뭐 사당이 되든 뭐 여러분들도 가봤겠지만 강릉에 있는 오죽헌 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드렸던 선교장 이런 데도 낮은 단으로 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단을 갖다 구성한 그런 이제 단층 건축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한옥의 특징은 자연 조화를 갖다가 이제 추구했다는 거죠. 자연 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규모나 형태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변형시키지 않는, 즉 변화시키지 않도록 의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축물을 이용한 그곳 자연 경관의 허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물을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그 외관을 갖다 구성함으로써 자연 경관을 갖다 오히려 보완하는 그런 유형의 자연 조화적인 그런 이제 그 건축을 했다. 뭐 이런 특징이고요. 뭐 성곽 건축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라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한옥, 우리 전통 방식의 또 우리의 그 방식으로 지은 한옥, 이것은 신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떠한 형태를 갖다 띄었을까 살펴본다면요. 조선시대 주로 양반들이 기거하고 그리고 생활했었던 그런 이제 그 건물의 경우에는 기와를 얹은 기와집에서 주로 생활을 했죠. 한옥이지만 지붕이 기와로 덮인 그러한 이제 곳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여기에는 대문, 주로 이제 솟아올라 있는 형태의 소슬대문이라고 하는 대문, 그리고 들어가면서 바로 좌우에 대문 옆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행랑채, 즉 문지기 하인이 거주하거나 또는 그 이제 들어가면서 바로 여기에는 이제 마국간, 말이라든가 소 이런 것들을 메워놓은 그런 이제 곳, 그 다음에 곡식이라든가 농기구를 보관하는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이제 공간이 있었고요.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대청마루가 딸린 이제 사랑채가 되는 것이고요. 소설문을 들어가서 이제 남자들이 주로 머물던 사랑채로 가는 그 길목하고 또 여성들이 주로 머물렀던 안채로 가는 길이 이제 달랐죠. 그래서
대청마루가 딸린 사랑채는 양반, 남성이 주로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 안주인인 여자분들이 머물게 되는 생활하는 공간은 이제 안채 이렇게 됐었던 거죠.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이제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고요. 각 공간마다는 또 이제 마당도 딸려 있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양반인 경우가 이제 보통 이랬고, 중인 계급 의원이라든가 역관이라든가 이런 일을 갖다 이제 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초가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즉 초가집이라고 해서 뭐 집이 누추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지붕을 기와를 얹는 게 아니라 이제 집으로 엮어서 그래서 집으로 얹었다는 거죠. 전체적인 구조는 양반집과 비슷하게 사랑채라든가 안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붕은 이제 초가를 갖다가 이제 올렸다. 즉 집으로 만든 이형 이런 것들을 올렸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평민은 주로 이제 초가집에서 생활을 했고요. 노비의 경우에는 노비나 종의 경우는 주인집의 행랑채 또는 초가집이나 움막에서 거주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신분에 따른 이제 주거의 형태가 똑같은 한옥이긴 하지만 좀 달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료와 건축 양식에 따른 주거의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와집의 경우에는 지붕에 기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초가집의 경우에는 집으로 지붕을 얹은 거죠. 지역에 따라서 또 갈대를 갖다가 이제 집 대신에 사용하기도 이제 한 걸로,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농사를 갖다가 벼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갈대 이런 것들로 이제 지붕을 갖다 이제 덮었던 거고요. 기와집과는 지붕에 얹는 재료만 다르지 나머지 구조는 거의 비슷했다. 또 나무를 끼우거나 짜맞춰 집을 짓는 방식들 이런 것들도 이제 동일한 그러한 형태다. 초가집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러한 방식인 거죠. 기와집. 지붕에 기와를 얹은 형태고, 지붕에 바로 짚을 엮어서 이형을 얹은 그런 형태인 것이죠. 구조는 저쪽 기와를 얹은 구조나 또는 이렇게 짚을 얹은 구조나 초가집이나 구조는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민속촌에 가서도 봤다시피 그러한 형태인 것이죠. 다만 기와 초가, 지붕에 기와를 얹거나 혹은 짚으로 만든 이형을 얹거나 이러한 형태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다양한 그러한 이제 주거 형태를 갖다가 보였어요. 지붕이 굴피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굴피집의 경우에는 굴피예요. 굴참나무의 피 껍데기. 즉 집 대신에 초가집의 경우에는 짚이고, 그렇죠? 기와집인 경우에 기와였는데 그거 대신에 굴참나무 등의 비교적 껍질이 두꺼운 그런 나무 껍질로 지붕을 갖다 이제 이은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너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너와. 널은 기와처럼 생겼다. 뭐를? 나무를 잘라서 그렇게. 기와 대신에. 즉 굵은 소나무를 널쪽처럼. 널쪽이라는 건 널이죠. 넓은 그런 이제 판자 형태죠. 널쪽처럼 쪼개고 잘라서 기와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와. 그런데 반드시 소나무만 쓰지는 않았어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이제 입수하기 쉬운 그런 재료들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나무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와 집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굴피나 너와, 즉 굴참나무 껍데기나 이제 나무를 널쪽처럼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이제 쓴 것뿐만이 아니라 돌기와. 이제 돌 중에서 얇고 평평한 돌을 갖다가 기와처럼 이제 사용을 한. 그래서 지붕에다 얹은 그런 경우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북쪽이나 동쪽 지방에서 이제 덜어 보이고요.
또 충북 지역,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위쪽에 이제 주로 이제 북쪽에서 이제 산을 갖다 끼고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덜어 보이고요. 경북 쪽에서 덜어 보인다고 하고요. 경기도도 북부 쪽에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굴핏집의 경우가 이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굴참나무의 두꺼운 이제 껍데기를 갖다 이제 기와 대신에 이렇게 얹어서 이제 한 형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너와예요. 예,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판자처럼, 즉 널쩍처럼 얇고 두툼하게 쪼개서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붕에 기와 대신에 이제 얹은 그런 형태 너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돌기와예요. 돌기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너무 작아서. 저 지붕이 기와하고는 달라 보이죠, 그렇죠? 예, 저 지붕에 쓴 기와 대신에 쓴 것이 얇고 넓적한 그리고 평평한 그런 돌을 갖다가 기와 대신에 이제 사용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실제 사진을 갖다가 이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어느 식당 보니까는 돌기와 집 뭐 이렇게 이제 쓴 식당 이름을 거기는 그 식당 집에 지붕이 돌을 갖다가 평평한 돌을 갖다가 이제 써서 기와 대신 올렸더라고요. 예, 바로 이러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러한 집 이외에도 사실은 또 있죠. 예, 운막 같은 경우. 운막 아까도 잠깐 나왔었죠. 그렇죠? 선사 시대에 우리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이제 살았었던 그런 이제 땅을 파고 내려가서 벽체가 없이 지붕만을 씌운 건축물로서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이제 보이고 암사동의 선사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런 흔적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굴이나 석굴. 토굴은 땅을 파서 땅을 이제 땅에다가 구를 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을 이제 활용했었던 거고. 석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바위긴 바위인데 물은 바위. 그래서 뭐 이제 주로 우리 석굴암 공부를 할 때도 잠깐 나왔었지만 예, 특히 중국이라든가 인도, 티벳, 중동 지역 이런 데는 이제 바위들이 물은 바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산 쪽에 이렇게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고 그 안에 주거를 했었던 이제 그런 형태들 갖다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귀틀집이라는 것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큰 통나무, 낙엽송 같이 비교적 곧게 자라는 큰 통나무 이런 것들 갖다가 정자, 우물정자예요. 예. 이렇게 이제 네 기퉁이를 우물정자 모양으로 켜켜이 쌓아서 층층으로 맞춰서 얹고 그 틈은 이제 흙으로 이제 메웁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집은 이제 귀틀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것처럼 게르는 이제 몽골 텐트라고도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몽골 지역에서 이렇게 유목민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천을 이용해 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지붕을 갖다가 이제 얹거나 예, 또 벽체를 갖다 세우는 데 쓰거나 유목민들의 이동식 주거로 이제 사용했었던 그런 형식들이 우리가 재래와 건축 양식에 따른 주거의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옥의 특징. 자, 우리 나라의 그런 어떤 이제 방식으로, 예,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건축 방식으로 지은 그런 형을 갖다가 그런 이제 집을 갖다 한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옥의 특징과 우수성. 이거는 크게 우리가 5가지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연과의 조화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옥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보통 뒤쪽에 산을 끼고 왜 산을 끼는 걸 좋아했을까요? 왜 산을 끼는 걸 좋아했을까요? 예,
뒤쪽에 산을 끼면 이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바람이 통과하지 않고 막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화한 그런 느낌을 갖다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뒤쪽에 산을 끼고 앞으로는 이제 그쵸? 하천, 개울이죠. 개울을 갖다가 이제 보는 그런 형태. 그래서 배산 임수의 형태 이런 것들 이러한 형태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집을 갖다 짓는데 주로 이제 햇볕이 잘 드는 즉 남향 혹은 동남향, 남동향 이런 것들을 갖다 또 남서향 이렇게 이제 집을 갖다 지으면서 자연과 잘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한옥은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건축이라는 거죠.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재료 자체도 자연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라든가 물론 이제 주재료는 나무를 갖다 이제 주로 사용했지만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건축을 했다. 그리고 곡선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그리고 그 모습에서 나타냈다. 지붕의 어떤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탁탁 끊어지는 직선이라기보다는 곡선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처마가 되든 또는 추녀가 되든 이런 것들도 이제 곡선의 그런 이제 미를 갖다 살려서 그래서 이제 건축을 했다는 거. 그리고 온돌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서 난방의 경우에는 그래서 온돌의 따뜻함을 도입을 해서 겨울에도 춥지 않은 예전에는 그래도 워낙 날씨가 추워서 그죠? 그래서 추웠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도 비교적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마루를 갖다 두어서 그래서 방과 방 사이를 이어주고 또 방과 방 사이로부터 이동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이제 같은 한 지붕 내에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공간을 갖다 두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시간이 좀 돼서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